정동, 느낌으로 변화되는 아이디어들의 세계. 정동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내부에서 시작된다. 이런 형태의 정동은 모호하고 분산된 상태로 발생하며 쉽게 기술되거나 그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느낌들을 만들어낸다. 이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바로 원시적 느낌이라는 용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숙한 느낌은 우리의 내부, 즉 심장, 폐, 내장 같은 내부 기관을 채우는 사물과 그 내부 기관들이 수행하는 맥동, 호흡, 수착 같은 행동에 대해 선명하고 확실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부분적인 고통의 예에서 보듯이 이 과정들을 통해 이미지들은 선명해지고 집중화된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모호하고 비슷한 느낌이든 정확한 느낌이든 이들 느낌은 모두 정보를 전달한다는 사실이다. 즉, 이런 느낌들은 중요한 지식을 운반하고 그 지식을 마음의 흐름 안에 확실히 심는다. 그 지식이란 다음과 같다. 근육이 긴장했는가, 이완했는가, 위가 가득 찼는가, 비었는가, 심장이 규칙적으로 문제없이 뛰고 있는가, 불규칙하게 뛰고 있는가, 호흡이 쉬운가, 힘든가, 어깨에 통증이 있는가. 우리는 느낌의 도움으로 이런 다양한 상태에 대해 알게 되며 그 정보는 다음 단계의 삶을 통제하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지식을 어디서 얻을까? 외부 세계의 사물들에 대해 느끼는 것과 단순히 지각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것을 지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우리 내부의 상태에 대응한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구나 풍경을 느끼지 않는다. 가구나 풍경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각은 정서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로부터 각각의 느낌을 쉽게 유도한다. 우리는 이런 정서적 느낌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런 느낌들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 아름다운 풍경, 쾌적한 의자 같은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우리 유기체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순간순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유기체의 부분 또는 전체의 작동이 부드럽고 막힘이 없는지, 힘든지에 관한 것이다. 나는 이런 느낌이 항상성에 의한 느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느낌은 유기체가 항상성 명령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 즉 생명 유지와 생명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느낌은 신경계가 우리의 내부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신경계는 말 그대로 유기체의 내부 모든 곳에서 유기체의 내부에 접촉하고 유기체의 내부도 신경계에 접촉한다. 신경계와 유기체 내부의 이런 직접적인 접촉은 내수용 감각의 독특한 성질의 일부를 이룬다. 내수용 감각은 우리 몸 내부 기관의 지각을 뜻한다. 내수용 감각은 근골격계 지각인 고유수용 감각이나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인 외수용 감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쓰지만 느끼기 위해서 이런 말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 유기체 안에서 시작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느낌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느낌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작용을 할까? 첫 번째 답은 매우 분명하다. 느낌은 우리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이기 때문이다. 느낌을 만들어내는 신경장치들은 그 느낌을 일으킨 사물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보자. 병든 신장의 사구체 주머니에서 오는 통증 신호는 중추신경계로 이동해 콩팥 산통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추신경계가 병든 신장의 사구체 주머니에 다시 반응을 발생시켜 통증을 지속시키기 때문이다. 통증을 멈추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구체 주머니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염증 같은 사건들도 염증 신호를 발생시켜 통증 경험에 기여한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우리의 관심과 개입을 불러일으킨다. 방금 언급한 콩팥 산통은 느낌이 정교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에 의해 만들어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이 생리학적 작용은 유기체가 보거나 듣기 위해 이용하는 생리학적 메커니즘과는 확연히 다르다. 느낌은 특정한 모양이나 소리 같은 특정한 외부 요소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기술한다기보다는 일정한 범위의 가능성들에 대응한다. 느낌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특징들과 경향과 강도 면에서의 변이를 묘사한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느낌은 외부의 사물 또는 사건을 간단하게 스냅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사건과 관계된 쇼 전체와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고 할 수 있다. 느낌은 표면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 밑에 있는 것들도 같이 묘사한다. 느낌은 쌍방향 지각이다. 지각의 전형적인 예인 시각 지각과 비교할 때 느낌은 전통적이지 않은 지각이다. 느낌은 유기체 주변뿐만 아니라 유기체 내부와 심지어는 유기체 내부에 위치한 사물들의 내부에서 느낀 신호들로 수집한다. 느낌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동들과 그 행동들의 결과를 묘사하며 이런 행동들과 관계된 내부 기관들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이유로 느낌은 우리에게 강력하고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몸의 내부 기관과 내부 시스템의 작동은 신경계 안에서 단계적으로 표상된다. 처음에는 말초신경계 요소들에서, 다음으로 중추신경계의 핵들에서, 그 후에는 대뇌피질에서 표상된다. 하지만 몸의 부분들과 신경계 요소들 사이에서는 집중적인 협력이 일어난다. 몸과 신경계는 서로 분리된 모델과 화가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파트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완전히 신경계의 작용에 의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몸의 작용에 의한 것도 아니다. 이미지는 몸의 화학작용과 신경계의 생물 전기적 활동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 즉 대화로부터 만들어진다. 여기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공포나 기쁨 같은 정서 반응이다. 이는 모든 순간 내부기관 일부에서 추가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 결과 새로운 내부기관의 상태와 몸, 뇌 파트너십이 형성된다. 이런 정서 반응은 유기체를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몸, 뇌 파트너십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변화시킨다. 이 모든 과정은 새로운 느낌들과 새로운 정동 상태들을 발생시킨다. 기분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런 역학관계의 결과물이다. 기분은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날 때 느끼는 열정 또는 무기력함의 근원이다. 흥분과 각성, 둔함과 졸음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기분 때문이다. 다음의 정의들을 참고하면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성. 항상성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최적의 기능을 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생리학적 범위 안에 유기체를 유지시키는 과정이다. 정서. 지각 사건에 의해 촉발돼 함께 일어나는 비자의적인 내부 행동들의 집합. 일반적으로 정서 행동은 위협에 대처하거나 좋은 상태에 대한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식 등으로 항상성 유지에 도움을 준다.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어떤 사건들을 소환할 때도 정서가 만들어진다. 느낌. 유기체에서 원초적인 상태나 정서에 의해 촉발되는 상태 등 다양한 항상성 상태를 다음에 발생하거나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마음속 경험. 마음의 내용물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든 이 내용물은 반드시 정동과 함께 경험된다. 우리가 지각하거나 기억하는 것들, 추론으로 생각해내려는 것들, 발명하고 싶은 것들, 소통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하는 행동, 배우고 다시 기억해내는 것들, 사물이나 행동, 그리고 그 사물과 행동의 추상화 결과로 이루어지는 마음속 세계 등 이 모든 다양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정동 반응을 일으킨다. 정동은 느낌으로 변화되는 아이디어들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음악적인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면 느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반주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악보 같은 역할을 한다. 느낌이 아닌 마음의 확실한 내용물은 정동 과정이라는 막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분명하게 흐른다. 마치 움직이는 배경 앞에서 작동하는 인형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확실한 내용물은 대부분 정동 과정과 상호작용한다. 확실한 내용물에 속한 요소 하나 또는 여러 요소들은 언제라도 쇼 전체를 장악해 새로운 정서와 그에 상응하는 느낌을 만들어냄으로써 쇼 전체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악보에 의해 흥미로운 변주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상황을 정말로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반대의 과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즉, 정동은 확실한 내용물이 경험되도록 만드는 그 무대의 조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동은 이미지들이 마음의 무대에서 머무는 시간과 그 이미지들이 지각되는 정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반면 마음의 확실한 내용물과 정동은 유기체가 그 확실한 내용물과 정동을 구축하는 방식 면에서 매우 다르며 완전한 상호작용을 한다. 우리는 정동이라는 자연의 선물이 선사하는 풍부함과 그 혼란스러움에 감사해야 한다.